그 혐의가 우리나라에서 그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거론했던 한동훈, 김건희, 그다음 윤석열 이럴 것인데 그분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 어떠한 수사도 없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어떻게 사감이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 자체가 중대한 범죄 또는 비리 혐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에 그 딱 하루 전에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그리고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같이 모여있던 대화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그 징계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무부가 대리인을 교체합니다. 대리인을 교체해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대리인을 교체해서 법무부가 지도록 만들어서 항소심이 패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을 주는 선택을 했는데 예. 저는 이거는 그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건인데 알렉산이라고 이제 영문 이름을 쓰더군요.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과장 등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실제 대필했던 케냐인은 내가 대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그 비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저희 당이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 자체가 중대한 범죄 또는 비리 혐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미 공수처가 적시한 바 있는데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에 그 딱 하루 전에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그리고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같이 모여있던 대화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암호가 20몇 자리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암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 60장의 내용이 고발 사주 내용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두세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할 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뭐 꽃사진 올렸겠습니까? 먹방 사진 올렸겠습니까? 예, 아니라고 예. 봅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그 징계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무부가 대리인을 교체합니다. 대리인을 교체해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대리인을 교체해서 법무부가 지도록 만들어서 항소심이 패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을 주는 선택을 했는데 예. 저는 이거는 그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건인데 알렉산이라고 이제 영문 이름을 쓰더군요.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과장 등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실제 대필했던 케냐인은 내가 대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그 따님이 다니는 송도 모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11개 혐의 모두를 알겠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이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현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황태자로서 자신이 그 검사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범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 봅니다. 무슨 사감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제가 거론했던 세 가지 그 혐의가 우리나라에서 그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거론했던 한동훈, 김건희, 그다음 윤석열 이럴 것인데 그분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 어떠한 수사도 없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어떻게 사감이겠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주책임자로서 네. 이런 성과가 있었고 못 이룬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저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문제 말고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또는 국민적 통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뭐 100년 이상 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가 저희의 공약이고 강령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 뭐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은 각 시장 뽑을 때 직선으로 뽑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검찰권이 오남용되거나 편파적으로 사용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그런 일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목표이고 일단 저희의 새로운 비전, 검찰개혁에 대한 좀 담대한 비전이죠. 기존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검사장 직선제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이 비전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다른 범민주진보 진영의 정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기종식의 의미를 예컨대 뭐 법률적 의미의 탄핵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200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200석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고 또는 개헌을 할 수 있고 또 탄핵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한 조기종식의 의미는 탄핵 소추에 제한되지 않고 저희가 200석이 이제 범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쇠빙선처럼 윤석열이라는 이제 거악과 싸워 나가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또는 언론들이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그 내부 숨겨져 있었던 비리와 각종 제보를 해줄 것이라 봅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될 것이고 그 레임덕이 되게 되면 저희의 계속적인 그 비판과 공격과 싸움 속에서 레임덕은 데드덕, 죽은 오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 이전에 레임덕 또는 데드덕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도 탄핵은 최종적 단계에 이루어졌지 그 이전에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보도와 폭로를 통해서 사실상 레임덕, 데드덕이 먼저 되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맨 마지막 일이다. 근데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레임덕, 데드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하는 것, 그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조기종식 된다면 저희가 지금 동시에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책위에서 저희가 정책을 밝힐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이전에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얘기할 건데 현재 OECD 국가 많은 선진복지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생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저희 당에 입당하셨던 홍종학 장관님 같은 경우 의원 시절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가 민주당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출산율 너무 낮고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합니다. 근데 뭐 결혼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뭐 사실혼을 갖는 젊은이들 다 포함해서 그 공공임대주택을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처럼 제공한다면 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젊은이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인데 지금 뭐 쓸데없는 토건 산업 SOC가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또는 뭐 동거하는 젊은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는데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그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민주광옥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의 자유. 언론이 특정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과 언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형사처벌을 기도한다거나 다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 말고도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빼내서 옮기려고 한다는 시도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를 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헌법적 행태를 조기종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인 거죠.